유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가 전쟁. 서부 텍사스산 중유죠. WTI라고 합니다, 보통. 그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제일 조회하기 쉬운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불 정도 하던 게 이제 한 방에 20불 가까이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자로는 이제 30에서 35불 정도까지 이제 돌아온 상황이에요. 일단 러시아와 이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미국 관의 얘기인데, 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둘 다 이제 석유를 생산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3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모였어요. 왜 모였냐? 원래 석유는 생산량을 항상 조절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공공연한 담합이죠. 공공연한 담합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테이블에 러시아랑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제 중동 국가들이 함께 앉아가지고 논의를 한 내용 자체가 왜 논의를 했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그러면 확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한 3주쯤 전부터 저랑 같이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죠? 여행을 잘 못 다니게 되고 어디 잘 안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면은 그 보통 돌아다닐 때 쓰는 에너지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석유잖아요. 석유.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잘 아시겠죠? 전 차는 몰진 않으니까. 얼마나 이 석유가 많이 들어가는지 아실 거예요. 뭐 비행체를 모시는 분들도 있을, 그러니까 정비하거나 이렇게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그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이 여행, 운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름에 대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 바보가 아니죠. 이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 같은 곳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석유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되면은 석유를 지금 그대로 생산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덜 필요로 하는데 그대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공급은 고정인데 수요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 상품의 가격은 당연히 낮아지죠. 여긴 뭐 이제 쉽죠. 석유의 가격이 떨어질 게 뻔하면 당연히 석유의 가격이 덜 떨어지도록 해야겠죠. 그럼 그 방법은 뭘까요? 수요를 맘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19를 그들이 막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코로나19가 막아지는 건 아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조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가변, 즉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바꿀 수 있는 거? 당연히 석유의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그러니까 매년 정해진 생산량을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공급 과잉 상태였어요. 안 그래도 석유가. 그래서 이 석유를 적게 생산하자, 즉 석유 감산 회의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게 눈치 싸움만 하고서 제대로 누군가가 감산을 하지는 않는 그런 팽팽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도 지난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금 감산 회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코로나19가 터진 상태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 같다, 팬데믹 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WHO 세계보건기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바보 아니잖아요. 보고 있으면 이거 누가 하나 제대로 잡진 못하겠다라는 생각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량을 조절하자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석유 생산을 줄이자라는 얘기를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이제 중동 국가랑 러시아랑 앉아가지고, 야, 우리 이대로 가면 다 죽어. 야, 다 지금 석유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덜 떨어지도록 유지를 하면은 마진, 즉 우리가 생산하는 금액 대비, 비용 대비 이제 파는 금액 유지가 되니까 괜찮지 않겠니? 우리 다 같이 감산하자 라는 얘기를 하려고 모여 앉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앉은 이번 주에 거기서 밥상을 엎습니다. 둘이서. 야, 안 해. 야, 못 해 먹겠다. 이러고서 러시아가 이제 밥상을 엎습니다. 야, 안 해. 나 감산 안 해. 나 감산 안 해. 야, 나는 괜찮아. 야, 나 이제 못 참겠어. 왜? 근데 사실은 석유 감산을 회의하는 게 못 참는 게 아니고, 여기에 미국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이유인데, 실제 정치적으로 러시아가 미국에게 여러모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석유를 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러시아가 이제 그 길을 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그러면서 이제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중유의 가격과 석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유, 즉 석유의 원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 석유의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폭락. 원래 WTI 기준으로, 이제 원유 기준으로 이제 50불에서 50불 뭐 중반까지도 왔다 갔다 하던 게 순식간에 20불까지, 책정한 가격으로는 2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20불까지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블랙 먼데이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주식시장을 전부 얻어맞게 돼요. 왜? 즉 유가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왜 기름 가격이 싸지면 자동차 운행, 비행기 운행하는데 우리 뭐 개인들 입장에서 자동차 기름값 싸지는 거 아니야? 한 2주에서 한 달쯤 뒤에? 이게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이 그 원유 들어와서 정제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러면 비용이 다 싸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좌니님 채팅을 조금 요약해서 읽어드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 중에 물가가 떨어지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 얘기랑 연관해서 조금 이제 쉽게 풀어서 좌니님의 채팅을 설명을 드리자면, 물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예상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제에 안 좋다, 뭐야 물건 가격 싸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물건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게 되는 이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이유는, 물건이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죠? 앞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예상에 따라서 지금 안 사요. 나중에 사요. 그래서 예상인 게 중요한 거예요. 물가가 나중에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삽니다. 그럼 지금 소비가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물가, 여기서 이거를 유가로 살짝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이 상황은 미래에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를 볼 때 2주 뒤에 빵빵하게 기름을 넣으면 더 싼 기름으로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채울까요? 기름을? 안 채우겠죠. 그럼 지금 기름 소비는 계속 줄어들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현상이 물가 경제에 하락 압력을 계속 주는 건데, 요거랑 살짝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좌니님이 지금 첨언을 채팅으로 이렇게 쳐주셔가지고 그거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블랙 먼데이, 투자 금융시장에도 굉장한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고, 블랙 먼데이가 이번 주 월요일로 이제 지칭이 됐어요. 사실은 거의 뭐 역사적인 블랙 먼데이인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현존 상황으로는 일단 블랙 먼데이라고 거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지는 아니고 이제 유튜브 게시글로도 썼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유가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한 30%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가격이. 근데 요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뭐 IMF 시절에 그랬을까? 아니면 뭐 세계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을까? 아니에요. 네, 걸프전 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걸프전 때 이후로. 네. 솔직히 저는 걸프전이 그렇게 와닿는 단어가 아닐 정도로 옛날이에요. 저한테는. 좀 감이 오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없었던 일인지? 유가가 마이너스 30%가 빠지는 게? 그냥 기름값이 확 와닿는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도 역사적으로 걸프전 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러면은 그냥 뭔진 몰라도 진짜 이거는 깜짝 놀랄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좌니님, 먼데이는 피해야겠어. 이거 먼데이. 장우영님, 저도 살면서 처음. 그쵸. 저는 사실 제가 살면서 역사 배울 때 빼고는 걸프전 얘기를 들어볼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블랙 먼데이에 당연히 유가와 함께 투자 시장도 깜짝 놀라서 빠질 수밖에 없었고, 아마 뭐 여기는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까지도 봤습니다. 일단 월요일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그나마 좀 마음의 완충을 받으면서 조금 즐기면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자면 이제 옆나라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옆나라가 이제 니케이 지수, 일본의 대표 지수 중 하나죠. 니케이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5%를 찍었어요, 그날. 마이너스 5%. 국가 지수가 마이너스 5% 찍는 거 여러분들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란을 불러온 유가 전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마 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채팅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도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쵸? 유가 전쟁을 해서 주가가 바닥을 치면 당연히 모든 국가가 타격을 입어요. 근데 왜 할까? 그럼 러시아는 혹시 타격을 안 본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금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러시아의 이제 RTS 지수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 지수 중에 러시아의 지수예요. 러시아의 지수는 3월 10일자 기준으로 마이너스 13%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네. 13% 와닿으세요? 13%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2008년 때도 13% 잘 기억 안 나실걸요? 그때 국가
국가 글로벌 지수 창 보고 계셨던 분이 아니면 사실 국가 지수가 마이너스 13% 찍히는 거 보신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나 뭐 이런 곳들이야 상한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오르는 거나 떨어지는 거나 이제 그런 걸 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타격을 받는데 금융시장은 똑같이 타격을 받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채팅에서 또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잔이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과 러시아가 앙숙인 상황에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도 역시 산유국이에요. 근데 이 석유 원유 시장에서의 싸움에서 주도권 싸움에서 미국이 끼어들고 미국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원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자원을 통해서 에너지 자원에서의 패권국이 된다라는 걸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근데 뭐 정치적인 얘기는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랑 미국이 계속 투닥투닥 거리고 있는 와중에 쟤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중동 쪽에 미국의 입김이 계속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썰이에요. 중동과 미국의 관계를 헝클어뜨려 놓으면서 미국에게도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가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원유 시장, 즉 이 기름 시장에서 한번 다 죽어보자. 특히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하는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 대한 타격을 줘보자 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가 한번 밥상을 엎어본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왜 왔냐가 약간의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썰 얘기를 한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증권사 있을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어서 원유 가격이 약 30불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유에 대한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돈을 벌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나온 자료 약 2014년 말에서 2016년 정도까지 이제 사이에서 나온 얘기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셰일가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됐는데, 카사님 16년도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셰일가스와 그 관련 기술 단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가 이 싸움이 제대로 일어났던 것이 이제 2016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나온 정리된 자료가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건데, 석유를 생산하는 단가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자꾸 쉽게 설명하려고 석유라고 하는데 원유예요. 이거를 시추죠. 땅굴을 쭉 파가지고 끌어올리는 이 기술 자체도 비용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기름을 퍼내는 시추선이라는 걸 돌아가거나 이런 것도 깊이나 지층 구조나 여러 가지 뭐 인력 문제나 기술 문제나 이런 것들로 단가가 모두 다를 겁니다. 기업마다. 그렇겠죠. 얼마나 싸게 뽑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근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미국 쪽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단가, 즉 비용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이나 러시아에 비해서는. 그리고 셰일가스를 가스를 추출해서 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단가는 어쨌든 원유보다도 한참까지는 아니어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러시아나 어디나 이제 밥상을 크게 엎으면서 엎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쪽의 석유 생산이나 원유 생산이나 그리고 셰일가스 이 생산 단가보다도 원유의 가격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생산 단가가 뭐 40불에서 50불 선이다. 셰일가스와 뭐 미국 원유 뭐 다 합쳐가지고 대충 평균 내서 40불에서 50불 선이다. 그러면 러시아와 중동 쪽에서 또는 러시아 쪽에서 원유 가격을 30불 아래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셰일가스와 미국 쪽 원유는 무조건 비용보단 비쌀 거 아니에요. 40불에서 50불 선으로, 그러니까 마진 안 남기고 팝니다라고 해도 40불에서 50불 선 아닐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뭐 그 정도 단가를 맞춰줄 수 있는 원유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다 망하겠죠. 마진을 안 남기고 파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걸 계속 팔면 어떻게 돼요? 적자잖아요.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유가가 예전처럼 70불, 80불 이렇게 노려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원래 영향을 미치고 있던 거예요. 너희들 마진 아슬아슬하게 낼 수 있는 가격에서 산유국들이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50불 선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번에 밥상을 엎었다라는 거는 야, 더 해보자.
가보자 한번 라고 해서 엎었다는 거고, 40불 언더, 즉 40불보다 싼 가격에서 원유 가격이 형성이 되면 누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하는 거다. 미국 쪽의 에너지 생산 기업들, 원유와 셰일가스라는 썰로 이제 러시아의 기분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인데, 주식 투자를 해보면 자, 어떤 컨트롤 가능한 이슈, 어떤 정책 이슈나 여러 가지 사람과 국가와 국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슈로 하락이 시작이 됐을 때는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발표나 어떤 제스처나 국제적으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뭔가, 아니면 최소한 코로나19도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열심히 할 거다라는 발표가 나오잖아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정도에는. 그쵸? 당연히 그들 정부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대충 하루에서 이틀 정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람이 컨트롤 가능한 이슈가 딱 터지고 나서 악재가 터져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뒤에는 반등, 다시 조금 오를 만한 기회를 주는 이슈가 다시 좀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폭락을 이미 얻어맞았으면 그 전에 피한 게 아니면 한 조금만 기다려서 좀 반등 나올 때 팔아라,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봐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월요일날 블랙먼데이였잖아요. 그럼 이제 하루 이틀 정도가 언제까지예요? 화요일, 수요일이죠. 오늘까지잖아요.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났을 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스처를 했죠. 다음날 우리가 극단의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당연히 돈 푸는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근데 오늘 아람코죠. 최고의 그 석유 생산 기업 아람코. 그 아람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우디 에너지국에서 지금 우리가 12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0만 배럴 더 생산하래. 무슨 뜻이에요? 야, 우리도 증산하래. 야, 다 죽어보자 한번. 물론 뒷말은 제가 붙인 겁니다. 우리 나라가 시켰어. 참고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 미국의 대통령분께서는 어제 저녁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저녁 이후에 이제 사우디와 전화를 했대요. 근데 아마 추측컨대 너희는 좀 감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유추가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유가 계속 증산을 했을 때는 미국 쪽 에너지 기업이나 여러 가지로 타격이 있게 되고 경제적 타격도 있게 되니까. 근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네, 뭐 해야 돼요? 전인님, 미국이 사우디를 움직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전화를 어제 했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아람코가 증산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뒤집어가지고 더 문제가 된 거예요. 까사나님, 재선, 그쵸? 미국 대통령 미 대선 있죠? 미 대선. 2020년 11월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경제 하락이겠죠. 그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라고 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때 즈음에서 경제가 망할 것 같은 망조가 보이면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게 사실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현 정부 탓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 개개인이 뭐 똑똑하고 말고를 따질 필요 없어요. 일단 대중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무조건. 그럼 제일 피하고 싶은 게 경제 하락이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국제 정치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드릴 때는 썰입니다, 썰. 일단은 러시아에서 그것마저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쯤 타격을 주면 타격을 받겠지라고 해서 지금 질렀다라는 썰이 제일 많으니까 이제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전화를 했다라고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사우디랑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화한 바로 직후에 사우디의 아람코에서 야, 우리 에너지국에서 증산하래 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증산, 즉 석유를 생산을 늘리게 되면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때는 야, 너희는 증산하지 말고 좀 잘 해결 보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싸워보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그 금융시장에서는 아마 미국 쪽에서는 사우디 보고 싸우지 말고 잘 좀 합의해보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냐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사우디의 아람코에서는 석유를 더 생산할 거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 기사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입니다. 오늘 저녁 6시. 유가 전쟁을 하는 방향으로. 보통은 저도 당연히 채팅에서도 얘기 나온 것처럼 당연히 어느 정도의 중재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싸우면 사실은 누구나 어느 정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중재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미국도 나서서 중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시나리오가 당연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의 시장은 사실은 거의 다 반등을 했었어요. 떨어진 만큼 반등한 건 아니지만 떨어지다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떨어지다가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매일 주식시장을 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유튜브 게시글로도 올렸지만 굉장히 지금 엄청 민감한 상태인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얘기도 이미 뭐 나왔죠. 이미 WHO 세계보건기구 말 듣는 곳 거의 없습니다. 이미 미국 CNN 쪽에서는 나는 세계보건기구 모르겠고 우리는 이걸 팬데믹이라고 쓰겠다 단어를. 너희 못 믿겠다. 너희가 자꾸 팬데믹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대유행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팬데믹이. 그냥 우린 팬데믹이라고 쓰겠다. 이게 팬데믹이 아니면 뭐냐라고 나왔을 정도예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 약간 반기를 든 거죠. 우리는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가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가 전쟁이 터져서 중재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화요일 수요일이었고 화요일에는 이미 그 중재안을 예상까지 하고 미국에서는 금융 구제안까지 그 돈을 푸는 방향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식시장이 이제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상 시장이니까 항상. 근데 거기다가 위에서 한 대 더 때린 거예요 오늘.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조미료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악재에 대한 조미료가 되고 있는 게 팬데믹이죠. 팬데믹 코로나19.